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명의로 3억 원을 대출받았다는 이야기인데요.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며느리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지금부터 40분간 한 여성의 처절한 생존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2010년 4월 1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예식장. 벚꽃이 만개한 봄날이었습니다. 이수진 씨, 당시 25살. 서울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아산병원에 입사한 지 2년 차였습니다. 신랑 김민수 씨는 29살 중견 건설회사 대림산업 과장이었죠. 연봉 5천만 원, 안정적인 직장이었습니다. 예식장은 300명 규모의 중형홀이었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각각 150명씩 하객을 초대했죠. 수진 씨의 부모님은 경기도 분당에서 작은 약국을 운영하셨습니다. 민수 씨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 박명애 씨가 혼자 계셨습니다. 식이 시작되기 1시간 전, 시어머니 박명애 씨가 갑자기 수진 씨를 따로 불렀습니다. 수진아, 내 화장 좀 봐. 너무 진한 거 아니야? 우리 민수는 원래 화장 연한 여자 좋아하는데. 수진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수진 씨의 웨딩드레스를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이 드레스 얼마 했어? 설마 300만 원 넘게 준 건 아니지? 요즘 웨딩드레스가 얼마나 바가지인데. 수진 씨는 당황했습니다. 대여비 450만 원이었거든요. 저희가 마음에 드는 걸로 골랐어요. 시어머니는 혀를 찼습니다. 젊은 것들이 돈 쓸 줄을 몰라. 결혼부터 이러면 나중에 어쩌려고. 수진 씨의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딸의 결혼식 날 시어머니에게 꾸중을 듣는 모습. 어머니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청첩장이 다 나갔고 하객들이 오고 있었으니까요. 신혼집은 서울 노원구 상계동 27평 아파트였습니다. 전세 보증금 2억 원. 수진 씨 부모님이 1억, 민수 씨 어머니가 1억을 부담했습니다. 민수 씨와 수진 씨는 가구와 가전을 마련했죠. 총 3천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신혼 첫날 밤, 민수 씨가 수진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가 좀 힘드셔. 혼자 사시거든. 나중에 여유 생기면 모시고 살아야 할 것 같아. 수진 씨는 이해한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중에라는 말을 믿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3개월 후에 왔습니다. 2010년 7월 말, 시어머니가 큰 여행 가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좀 힘들어서 그러는데 한 달만, 딱 한 달만 여기서 지내면 안 될까? 민수 씨가 아내 눈치도 안 보고 바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당연하죠. 우리 집이 엄마 집이에요. 수진 씨는 말할 틈도 없었습니다. 한 달이라고 했으니까 참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석 달이 되고, 석 달이 6개월이 되고, 6개월이 1년이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떠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떠날 생각이 없었던 거죠. 수진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 달만이라는 말은 거짓말이었다는 걸. 시어머니와의 동거 생활이 시작되면서 수진 씨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 6시, 수진 씨는 새벽 간호사 근무를 위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벌써 일어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나네. 어디가? 병원 새벽 근무 있어서요, 어머니. 그래. 그럼 아침은 먹고 가야지. 내가 해줄게. 처음엔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식사 준비하면서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수진아,
너 월급 얼마야? 간호사가 요즘 많이 번다며? 300은 넘지? 수진 씨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세후로 280만 원 정도 받아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280? 꽤 받네. 그럼 집에 얼마 보태? 수진 씨는 당황했습니다. 집에요? 저희 생활비는 제 월급에서 나가는데 생활비 말고 나한테 용돈 말하는 거야. 시어머니한테 용돈 드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수진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시어머니께 매달 용돈을 드려야 해? 민수 씨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엄마가 날 혼자 키우셨어. 우리가 효도해야지. 한 50만 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수진 씨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280만 원에서 50만 원이면 거의 20%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초라 말을 꺼내기 어려웠습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50만 원? 너 280 받으면서 50만 원? 내가 우리 민수 대학 보내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최소 100만 원은 드려야 예의 아니야? 결국 수진 씨는 매달 90만 원을 시어머니께 드리게 됐습니다. 월급의 32%였습니다. 2011년 가을, 수진 씨는 퇴근 후 슈퍼마켓에 들렀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맥주와 안주를 사려고요. 계산대에서 카드를 긁는데 승인이 거부됐습니다. 손님, 카드 한도 초과래요. 수진 씨는 당황해서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것도 한도 초과. 집에 돌아와 카드 명세서를 확인했습니다.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고급 레스토랑. 수진 씨가 쓴 적 없는 곳들이었습니다. 총 금액 380만 원. 시어머니를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어머니, 혹시 제 카드 쓰셨어요? 시어머니는 태연했습니다. 응, 좀 썼어. 왜? 문제 있어? 우리 민수 동생 생일 선물 사는데 좀 쓰고, 내 옷도 좀 사고, 너도 며느리면 시동생 챙겨야지. 수진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허락 없이는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허락? 시어머니가 며느리 카드 쓰는데 허락을 받아야 해? 내가 우리 집 며느리 맞아?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도 너무 없네. 그날 밤 남편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제 카드로 380만 원이나 쓰셨어요. 제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민수 씨는 짜증을 냈습니다. 여보, 엄마가 필요한 거 사신 거잖아. 우리가 좀 힘들어도 참아야지. 엄마가 나 혼자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수진 씨는 그날 밤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결혼 1년 반.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2012년 3월. 수진 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기쁨도 잠시.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출산 휴가만 쓰고 바로 복직해야 해. 육아휴직? 그건 안 돼. 내가 돈을 벌어야 이 집이 굴러가는 거야. 아기는 내가 볼 테니까 걱정 마. 수진 씨는 저항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최소 6개월은 아이와 있고 싶어요. 모유 수유도 해야 하고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모유 수유, 분유 먹이면 되지. 요즘 애들 다 분유 먹고 크는데 뭐가 문제야? 너 6개월 쉬면 그동안 생활비는 누가 돼? 결국 수진 씨는 출산 후 3개월 만에 복직했습니다. 2012년 12월 5일 아들 김준호가 태어났습니다. 3.2kg의 건강한 사내아이였죠. 수진 씨는 아들을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너를 꼭 지켜줄게. 하지만 그 다짐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출산 3개월 후 수진 씨는 복직했습니다.
아들은 시어머니가 돌봤죠. 수진 씨는 야간 근무를 자주 서야 했습니다. 간호사는 3교대 근무니까요. 새벽 6시에 퇴근해서 집에 도착하면 아들 준호는 시어머니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가 안으려고 하면 시어머니가 막았습니다. 깨우지 마. 이제 막 잠들었어. 너는 씻고 자. 아침에 또 봐야지. 아침 10시에 일어나면 시어머니가 준호에게 분유를 먹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모유 먹일게, 어머니. 아니야, 분유가 더 좋아. 엄마 젖은 영양이 없어. 수진 씨는 모유 수유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가 돌이 되던 날, 수진 씨는 남편에게 제안했습니다. 여보, 우리 따로 살자. 제가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민수 씨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안 돼. 엄마 혼자 두고 갈 수 없어. 여보, 조금만 더 참아줘. 내가 승진하면 큰 집으로 이사 가자. 수진 씨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승진이라는 단어에 매달렸죠. 하지만 민수 씨의 승진은 3년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수진 씨의 삶은 지옥이었습니다. 매달 월급의 32%를 시어머니께 드리고 신용카드는 시어머니가 마음대로 사용하고 아들은 시어머니가 독차지하고 남편은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는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언젠가는 우리만의 집을 가질 수 있겠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속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 10월 23일 금요일, 수진 씨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오후 2시 35분, 병원 수간호사실에서 차트를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삐삐삐삐 마이너스,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은행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KB국민은행 고객님의 대출 연체가 3개월 차에 진입했습니다. 연체 금액 3억 720만 원. 즉시 상환하지 않으실 경우 법적 조치가 진행됩니다. 수진 씨는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3억? 대출? 나는 대출 받은 적이 없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게 뭐지? 뭔가 착오가 있을 거야.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 확인 결과 2013년 11월 15일에 신용대출 1억 원, 2014년 5월 3일에 주택담보대출 2억 원이 실행되었습니다. 명의자는 이수진 고객님이 맞습니다. 수진 씨는 정신이 나갔습니다. 저는 은행에 간 적이 없어요. 대출 신청을 한 적도 없고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상담원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일단 가까운 지점에 방문하셔서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인감증명서입니다. 수진 씨는 당장 근무를 바꿔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수간호사는 수진 씨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허락했습니다. 수진 씨,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왜 그래요?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요. 오후 4시, 노원구 KB국민은행 지점. 수진 씨는 대출 상담 창구에 앉았습니다. 은행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고객님, 2013년 11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이 지점에서 신용대출 1억 원이 실행됐습니다. 본인 확인은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로 이루어졌고요. 수진 씨가 소리쳤습니다. 그날 저는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제가 어떻게 은행에 와요? 직원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CCTV를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CCTV 확인에는 30분이 걸렸습니다. 지점장이 직접 나왔습니다. 고객님, 영상을 확인해 보니 대출 신청자는 60대 여성으로 보입니다.
키 160cm 정도, 회색 머리에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걸 느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박명희, 65세, 키 158cm, 흰머리에 안경.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그럼 주민등록증이랑 인감증명서는요? 지점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모두 진본으로 확인됐습니다. 저희 은행에서는 위조를 감지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수진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제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를 어떻게 구한 거죠? 제 도장을 어떻게... 그때 머릿속이 번쩍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매일 집에 있었습니다. 수진 씨가 출근한 사이에 서랍을 뒤지는 건 일도 아니었죠. 주민등록증은 복사하고 인감도장은 들고 동사무소에 가서 인감증명서를 떼고 완벽한 범죄였습니다. 은행을 나와 곧바로 병원 인사팀에 전화했습니다. 제 2013년 11월 15일 근무 기록 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인사팀 직원이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수진 씨, 그날은 야간 근무셨네요. 전날 밤 10시부터 그날 아침 8시까지 근무 기록이 있습니다. 완벽한 알리바이였습니다. 수진 씨는 그날 은행에 갈 수 없었습니다. 저녁 7시, 수진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 준호는 시어머니 무릎에 앉아 있었죠. 수진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 명의로 3억 원 대출 받으셨죠? 시어머니는 TV에서 눈도 떼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가 받았어. 그게 어쨌다는 거야? 수진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과는커녕 당연하다는 태도였습니다. 어머니, 그게 범죄예요. 제 동의 없이 제 명의로 대출받는 건 사기죄라고요.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사기? 웃기는 소리 하네. 너는 우리 집 며느리잖아. 우리 집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우리 집 돈이지. 가족끼리 무슨 사기야? 수진 씨가 소리쳤습니다. 그 돈은 어디에 쓰셨어요? 3억이면 엄청난 돈이잖아요.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수 동생 사업 자금 대줬지. 너도 알다시피 민수 동생이 음식점 하잖아. 확장하려고 돈이 필요하다길래 내가 도와준 거야. 나중에 다 갚을 거라고 했어. 수진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시동생 사업 자금을 왜 제 명의로 받아요? 어머니 명의로 받으시면 되잖아요. 시어머니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내 명의로? 내가 무슨 돈이 있어? 나는 수입이 없다고. 너는 직장 다니니까 신용도 좋잖아. 그래서 내 명의를 쓴 거지. 그럼 제 주민등록증이랑 인감증명서는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거야 쉽지. 내가 출근하고 나면 서랍 뒤지면 되는데 뭐. 주민등록증은 복사했고 인감도장은 들고 동사무소 가서 증명서 떼면 되고. 별거 아니야. 수진 씨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제가 몰랐잖아요. 제 허락도 안 받으셨잖아요.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허락?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 너는 효도가 뭔지 알기나 해?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도 너무 없어.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 민수 씨가 퇴근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수진 씨가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당신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제 명의로 3억 대출받은 거? 민수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대답해요. 알고 있었냐고. 민수 씨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동생이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엄마가 내 명의로 대출받겠다고 했을 때 나도 반대했어. 진짜야. 하지만 엄마가 워낙 강하게 밀어붙이셔서 수진 씨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었다? 제 인생을 담보로 시동생 사업 미천 대주는 걸 그냥 지켜봤다고 민수 씨가 변명했습니다. 여보, 그게 아니라 동생이 성공하면 다 갚을 거라고 했어. 우리도 도움받을 수 있다고. 수진 씨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디가? 수진아. 저는 더 이상 여기 못 살아요. 그날 밤 수진 씨는 친정으로 갔습니다. 경기도 분당 친정집. 수진 씨는 아버지와 어머니 앞에서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5년간의 착취, 매달 90만 원 용돈, 마음대로 쓴 신용카드, 그리고 3억 원 대출. 아버지는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이건 범죄야. 당장 신고해야 해.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딸이 그렇게 고생하는 줄 몰랐어. 아버지는 대학 동창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형민이야? 나 성호야. 우리 딸이 큰일 났어. 지금 좀 와줄 수 있어? 1시간 후, 변호사 박형민 씨가 도착했습니다. 수진 씨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수진 씨, 이건 명백한 사문서 위조죄입니다. 사기죄도 적용할 수 있고요. 민사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승소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99%입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해요. 은행 CCTV, 필적 감정, 그리고 근무 기록. 시어머니가 이수진 씨 행세를 했다는 게 다 증명됩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그럼 당장 고소해야겠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이혼도 함께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남편도 공범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수진 씨는 결심했습니다. 고소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혼하겠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아요. 2015년 12월 3일, 수진 씨는 노원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피고소인 박명희 65세, 혐의 사문서 위조, 사기, 횡령. 동시에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청구인 이수진, 상대방 김민수, 사유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가족의 범죄 방조. 민수 씨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친정집으로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제발 용서해줘. 고소를 취하해줘. 엄마가 감옥에 가시면 어떻게 해? 수진 씨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범죄자예요. 그리고 당신은 공범이에요. 이제 끝이에요. 민수 씨가 애원했습니다. 준호는?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하고? 아빠 없이 어떻게 크라고? 수진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제가 키웁니다. 당신과 당신 어머니로부터 멀리 떨어뜨릴 거예요. 준호가 당신들처럼 잘하는 꼴은 못 봐요. 경찰 조사는 2주간 진행됐습니다. 시어머니 박명희는 경찰서에 소환됐습니다. 며느리가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가족끼리 돈 좀 빌려 쓰는 게 뭐가 나쁜 거냐? 요즘 젊은 것들은 효도도 모르면서 권리만 주장한다. 담당 형사가 혀를 찼습니다. 피의자, 지금 반성하는 겁니까? 피해자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한 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2016년 1월 15일, 검찰은 박명희를 기소했습니다. 사문서 위조, 사기, 횡령 혐의. 구형은 징역 3년이었습니다. 2016년 6월 10일, 서울 북부지방법원 형사의 단독 법정 1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박명희는 2013년 11월과 2014년 5월
총 2회에 걸쳐 며느리 이수진의 명의를 도용하여 총 3억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는 사문서 위조 및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 측 변호사가 반론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과 피해자는 가족관계입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에 사기죄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합니다. 피고인은 며느리를 해치려던 게 아니라 가족을 위해 선의로 행동한 것입니다.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변호인의 주장은 억지입니다. 피해자는 대출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이는 명백한 명의 도용이며 가족관계와 무관합니다. 재판은 3개월간 총 5회 진행됐습니다. 은행 CCTV 영상이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60대 여성이 이수진 행세를 하며 대출받는 장면, 필적 감정 결과도 제출됐습니다. 서명은 이수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진 씨의 근무 기록도 결정적이었습니다. 대출 당일 수진 씨는 병원에서 야간 근무 중이었습니다. 물리적으로 은행에 갈 수 없었죠. 가장 충격적인 증인은 아들 준호였습니다. 당시 3살이었던 준호. 법원은 준호의 진술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엄마 서랍을 여는 걸 본 적 있니?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봤어요. 할머니가 엄마 방에 들어가서 서랍을 뒤졌어요. 그리고 나한테 과자 주면서 말했어요. 엄마한테는 비밀이라고.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2016년 11월 18일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 박명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3억 원을 배상하라. 수진 씨는 분노했습니다. 집행유예라고요? 3억을 훔쳐가도 감옥에 안 가는 거예요? 검사도 불만족스러웠습니다. 이수진 씨, 항소하겠습니다. 이 정도 범죄의 집행유예는 너무 가벼워요. 2017년 3월 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2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는 더 강력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이수진 씨는 5년간 월급의 32%를 착취당했습니다. 총 금액 5,400만 원. 신용카드 무단 사용 3년간 총 1,200만 원. 그리고 명예 도용 대출 3억 원. 총 피해액은 3억 6,600만 원입니다. 이는 단순한 일회성 범죄가 아닙니다. 피고인은 며느리를 조직적으로 착취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적 학대를 자행했습니다. 피고인 박명희는 법정에서도 태연했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인 반성하고 있습니까? 박명희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뭘 반성해야 합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요즘 젊은 것들은 효도도 모르면서. 재판장이 경고했습니다. 피고인, 태도를 바로 하십시오.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군요. 2017년 8월 23일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심을 파기한다. 피고인 박명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 민사상 손해배상 3억 원에 추가로 위자료 5천만 원을 배상하라. 피고인을 즉시 법정 구속한다. 쿵. 재판장이 망치를 내려쳤습니다. 법정 경위 2명이 박명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박명희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민수야, 민수야. 민수 씨는 방청석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 씨는 방청석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5년간의 고통이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2017년 9월 15일 서울가정법원 조정실 이혼 조정이 진행됐습니다.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양측 모두 이혼에 합의하십니까? 수진 씨가 대답했습니다. 네, 합의합니다. 민수 씨도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재산 분할이 논의됐습니다. 전세금 2억 원 중 이수진 씨가 1억 5천만 원, 김민수 씨가 5천만 원을 가져가는 것으로 합의하시겠습니까? 민수 씨가 항의했습니다. 왜 제가 5천만 원밖에 못 받아요? 원래 반반 아닙니까? 수진 씨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이수진 씨 친정에서 1억 원을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5년간 착취당한 금액 6,600만 원을 고려하면 1억 5천만 원도 적은 겁니다. 양육권은 수진 씨가 가져갔습니다. 양육비는 매달 100만 원. 민수 씨 월급에서 강제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조정조서가 작성됐습니다. 두 사람은 서명했습니다. 5년간의 결혼이 끝났습니다. 수진 씨는 조정실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나와 준호만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거야. 2017년 10월 1일 시어머니 박명희는 수원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면회를 온 민수 씨에게 박명희는 여전히 화를 냈습니다. 다 내 며느리 때문이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감옥에 와 있어. 가족끼리 돈 좀 빌려 쓰는 게 뭐가 나쁜 거야. 민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동생 김민성의 음식점은 2년 만에 파산했습니다. 빌린 3억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민성은 수진 씨에게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형수님한테는 미안하지만 저도 지금 빚이 많아서 여유가 없어요. 수진 씨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더니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네. 은행 대출 3억 원은 결국 수진 씨 책임이었습니다. 법원은 박명희에게 배상 판결을 내렸지만 박명희는 재산이 없었습니다. 강제 집행해봤자 받을 게 없었죠. 결국 수진 씨가 3억을 갚아야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수진 씨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야간 근무를 자청했습니다. 주말도 반납했습니다. 명절도 일했습니다. 아들 준호는 학원도 못 다녔습니다. 친구들은 다 학원 가는데 준호만 집에 있었죠. 엄마, 나도 친구들처럼 학원 가고 싶어. 수진 씨는 아들을 꼭 안아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준호야,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곧 빚 다 갚을게. 친정 부모님이 큰 힘이 됐습니다. 아버지는 준호 학원비를 대주셨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반찬을 해다 주셨습니다. 수진아, 우리가 있잖아.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 2019년 8월 30일 박명희가 1년 10개월 복역 후 가석방됐습니다. 출소 후에도 단 한 푼 갚지 않았습니다. 나는 돈이 없어. 감옥까지 갔는데 뭘 더 바라는 거야? 수진 씨는 강제 집행을 신청했습니다. 박명희의 국민연금이 절반 압류됐습니다. 매달 30만 원씩 833개월 약 69년을 받아야 3억이 갚아지는 금액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2018년 재혼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새 아내는 시어머니와 같은 집에 살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는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셨거든요. 수진 씨는 그 소식을 듣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나한텐 가족 운운하더니 새 아내한텐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네. 2023년 12월 28일 드디어 마지막 대출금을 상환했습니다. 은행 ATM 앞에서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대출 잔액 0원. 수진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10년. 정확히 3,650일간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준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 수진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기쁜 눈물이야, 준호야. 우리 이제 빚에서 해방됐어. 준호가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정말 고생 많았어. 나 크면 엄마한테 다 보답할게. 2025년 현재
수진 씨는 45세입니다. 아들 준호는 13살, 중학교 1학년이 됐습니다. 수진 씨는 서울 아산병원 간호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월급은 450만 원. 빚에서 해방된 후 처음으로 저축을 시작했습니다. 준호 대학 등록금은 제가 벌겠어요. 이번엔 아무도 제 돈에 손 못 대게 할 겁니다. 재혼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한 번으로 충분해요. 이제는 저와 준호만 있으면 돼요. 시어머니 박명희는 현재 70세. 지금도 매달 국민연금 30만 원씩 압류당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1980만 원 변제. 남은 금액 3억 3,020만 원. 평균 수명까지 산다 해도 다 갚지 못할 금액입니다. 전 남편 민수 씨는 양육비를 제때 내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는 양육비 이행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민수 씨 월급에서 강제 공제되고 있습니다. 아들 준호는 아버지를 1년에 한 번 만납니다. 아빠는 나한테 관심 없는 것 같아. 괜찮아. 엄마 있으면 돼. 수진 씨는 지금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빚에서 해방되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의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통장은 당신만의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맡기지 마세요. 가족이라도요. 그리고 만약 수진 씨처럼 피해를 입으셨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경찰 신고, 변호사 상담, 법적 대응. 가족이 아니라 범죄자입니다. 10년의 싸움 끝에 수진 씨는 이겼습니다. 빚에서 해방됐고 아들과 함께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